많은 분들이 PPT 사태를 두고서 다시금 재점화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 예의주시하여 지켜보고 있는 움직임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 PPT 사태를 취재하고 계시던 정말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 뭔가 좀 다른 쪽으로 길이 살짝 변경이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조속히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저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좋고 저보다 훨씬 더 제보력도 뛰어난 그런 유튜버들이 좀 이 PPT 사태를 계속하여 집중 조명을 해 주어야 아무래도 이 사태의 해결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홍준 대표님의 진짜 상황 접하신 분들이 아마 90%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누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물론 확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유튜브만큼 파급력이 큰 매체가 현재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조금이나마 해결점을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 멤버들에 대한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요. 이 대목이 눈에 들어오죠. 전국 방탄소년단 뉴진스. 자, 영국 오피셜 차트 장기 흥행 지속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뉴진스와 방탄소년단이 여전히 국위선양하고 있습니다. 이 국위선양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참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PPT 멤버들이란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 자체에서 오는 안타까움이 참 개인적으로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이 가끔 있어요. 이 PPT 멤버들이 이런 뉴진스와 감히 비견될 수가 있느냐, 비교가 되느냐,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뉴진스와 같은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노력의 시간, 엄청난 트레이닝 시간, 나아가서는 소속사와 가수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뉴진스라는 멤버들이요, 한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했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 멤버들이 맞네요.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을 해서 뭐 춤도 추고 자신들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내뱉곤 했는데 이날 이 소속사의 여자 대표님이 같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대표님이 이 멤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정말 딸내미 같고 정말 막내 동생 같고 난 이 아이들이 그냥 잘 돼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쁘고 그런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보람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멤버들 역시 그 대표님을 그냥 상하관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처럼 이모처럼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소속사와 가수가 한데 똘똘 뭉쳐서 정상만을 향해 바라보며 돈, 명예 그런 건 다 뒤로 제친 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세상의 이치를 이 어린 멤버들은 진작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왜 대박 날 수밖에 없는지 느낌이 오시죠? 방탄소년단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멤버들의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수장과 얼마나 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똘똘 뭉쳤습니까? 소속사와 가수가 한 몸이 됐을 때 이런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아이즈원이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이 아이즈원이라는 걸그룹에 일본인 멤버가 있거든요. 자, 이 일본인 멤버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멤버가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여서 걸그룹 활동만으로도 유명세를 알리기 전까지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느냐. 리스트 정말 많은데요. 빨리 넘어가 볼게요. 대나무 공예도 했고요. 매 사냥도 했고요. 도자기 공예, 만두 만들기, 용접도 합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 거예요. 카레이싱도 하고요. 티셔츠 꾸미기도 하고요. 낚시도 도전하고 원숭이를 사육하고 소세지를 만들고 승마도 합니다. 유리공예도 하고요. 기타도 배웁니다. 거기에 농부의 삶까지 체험을 하고요. 암벽 등반도 합니다. 거기에 일본의 정통 음식인 나토 만들기에 도전을 하고 거기에 이어 뭐 팽이까지 만듭니다. 이 만들어서 뭐 할까요? 팽이 만들기, 화덕 피자 만들기, 석공까지 갑니다. 와, 석공은
남자가 해도 진짜 힘들죠. 이거 망치 햄머 한마질 한 번만 해도 밤에 잘 때 손발 막 떨리는 느낌 날 텐데, 야, 그러면서 아이즈원으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한번 보세요. 만약 피프티 멤버들 저런 방송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걸그룹을 홍보하라고 했으면 정말 진지하게 가처분 소송을 했을 겁니다. 빌보드 차트 가고 나서 소송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소송전을 했을 거다라는 비판까지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피프티 멤버들은요, 참을성이 있다 없다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앞날만을 바라보며 활동했다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찌 보면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요, 보세요. 황당한 호소글이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 좀 너무 독한 것 같다. 어린 아이들에게 위약금을 내라니 애들이 어트랙트 소속사가 싫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보내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니겠냐. 위약금 받으려 드는 건 좀 심각하다. 이런 글이 커뮤니티에 또 올라옵니다. 아, 답답하죠. 도대체 어떤 피프티 멤버들을 응원하는 집단들이 있길래 아직까지도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내용 중에 피프티 멤버들의 엄마가 아닐까, 또는 엄마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라는 그런 글들 발견할 수 있었는데, 뭐 그 글은 어그로 글이다, 뭐 특정 일반인이 적은 글이다,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전홍준 대표님을 대놓고 저격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라, 정말 심각한 비방이 담겨있는 커뮤니티 운영의 운영자 계정과 더기버스의 직원의 계정이 같다라는 거, 더불어서 최근까지 어트랙트 소속사를 응원하고 있었던 한 커뮤니티가 통째로 공중분해되어 버린 사실, 그리고 방금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너무하지 않냐, 아, 이유가 뭐가 됐건 아이들이 소속사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대표님이 좀 놔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황당무계한 여론이 형성되는 이후에는요, 뭐 한때 유튜브에서는 이 피프티 멤버들의 외삼촌이다라고 뭐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채널도 있었는데, 지금 해외와 국내를 가릴 것 없이요, 더기버스 쪽인지 피프티 멤버들의 가족 쪽인지 양쪽 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최후의 수단을 긁어 모으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IP 추적하면요,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장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전홍준 대표님에게 조금이나마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말 갖은 노력, 최후의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상황이겠습니까? 제대로 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홍준 대표님한테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멤버들이 나이가 어리고 어찌됐건 소속사를 떠나고 싶어하고 저렇게 떠나고 싶어하는 애들 굳굳이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아니,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때까지 지금 수십억 원이 들어갔다니까요. 전홍준 대표님은 사비를 털어서 투자받은 금액까지 전부 다 올인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들였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계라는 건 그렇게 호떡 뒤집는 것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론 조장일까요? 뭐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 근거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 이번 피프티 사태에는 그야말로 걸그룹의 엄청난 욕망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 누리꾼의 의견입니다. 계약에 대한 이행 의무를 치르는 일조차 거부하고 억울하다며 야밤에 숙소를 도망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한 채 소송, 자신들만의 입장문을 기사에 오르내리게 하는 이들의 입장은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정당한 걸그룹의 모습이 아니라 최소한의 약속마저 저버린 세상의 당연한 규율을 깨버린 파렴치한 사람들일 뿐이다. 소속사의 노예계약이니 우리는 아티스트라는 둥 정의로운 척은 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행동으로 지금 소속사의 대표와 직원들의 업무는 마비되다시피 한 상태이며 어쩌면
회복할 수 없는 불안감과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한강다리 위에까지 서야만 했던 불쌍한 중년의 인간에게 한치의 죄책감도 표현한 적 없는 그들은 절대로 스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방송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전홍준 대표님이 오죽했으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정말 온 국민들이 전홍준 대표님을 한 사람의 생명을, 억울한 피해자를 살렸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멤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다시피 한 명의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했던 현실이 될 뻔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반전될 수 있었던 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강조했다시피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때문입니다. 그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으로 치달았을 것이며,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뭐 전홍준 대표가 누군데 그냥 금방 사회적 판면으로 묻혀버리고 말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이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전홍준 대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는요, 그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번 포브스에 선정된 기사의 내용이 얼마나 지금 뒷공작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포브스의 기사거든요. 지금 보면 PFT 매치 온 오프 BTS 그 다음에 most 이러면서 이 빌보드 차트의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이 PFT 멤버들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황당한 포브스 기사가 다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기사 내용이 좀 번역을 해보면 대략 이런 말입니다. 큐피드는 현재 한국 뮤지션들의 발매작 중 지금 이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역대 2번째로 높은 차트 히트곡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것은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동점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피프티의 노래가 오르는 이 차트에 진입하는 속도를 보면 미국인들이 큐피드에 열광하는 만큼 걸그룹이,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이 방탄소년단을 따라잡은 뒤 추월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런 황당한 포브스 기사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피프티라는 멤버들이 방탄소년단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저는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는요, 이 큐피드라는 노래를 뉴욕의 중심지인 맨해튼 있지 않습니까? 맨해튼 한복판에서 이 미국 여자 아이들이 댄스를 추고 이 노래에 맞춰 떼창을 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 피프티라는 멤버들의 큐피드라는 노래 파급력은요, 진짜 미국을 굉장히 강타했었습니다. 짧고 굵었지만 굉장히 주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처럼 전홍준 대표님의 통수를 치고 복귀는커녕 정상적인 활동도 힘든 이 마당에 과연 큐피드라는 노래가 어떻게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외국인의, 이거 번역된 글입니다. 이런 외국인의 댓글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PFT 멤버들은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이 PFT 멤버들이 절대로 못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번 통수질은 분명히 성공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며 아마 다음 컴백 앨범 준비까지 가시적으로 해놓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통수 노래 빼박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노래들을 더기버스 측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기버스 측과 한몸인 상태라 이미 PFT 멤버들은 빠져나갈 수 없다. 이미 소속사로 돌아가자니 이거는 더기버스가 완전히 망하는 형태이며, 그렇다고 남아있자니 다 같이 망하자라고 밖에 되지 않는데, 설사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트랙트 측에서
됐어. 너희들 받아주지 않겠다. 이미 계약 위반이야. 라면서 강제 퇴출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선 지금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태를 두고서 정말 많은 대중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과 관련돼서 뒷공작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해외 트위터 반응에서는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튜브 음악 저작권이 모두 사브리나 버전으로 바뀌어있다. 사브리나 카펜터 기억나십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전홍준 대표님이 그마저도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서 섭외한 해외 유명 팝 가수와의 콜라보 앨범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노래는 같은 곡이 아닌데 한국어 버전까지도 샤브리나 버전으로 저작권이 바뀌어져 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이 큐피드 노래의 저작권에 이 피프티 멤버들의 저작권 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브리나 카펜터 버전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었던 큐피드 노래의 저작권까지도 샤브리나 카펜터 버전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건 소속사의 음흉한 어떤 조작질이다. 갑질이다. 이런 지금 허언증이죠, 허언증. 이게 지금 해외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증거 자료랍시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댓글 반응 보면 그건 네가 착각한 거다. 큐피드 오피셜 뮤직비디오 설명 중에 중간을 살펴보면 이 관련 컨텐츠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버전 자체가 큐피드로 소개가 되지만 세 개의 컨텐츠를 각각 소개한 글을 나열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설명글을 읽고서 어떻게 이것이 저작권이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소속사에서 기존 큐피드의 저작권을 갖고 있었던 이 피프티 멤버들을 소속사에서 악의를 가지고 저작권에서 배제시키고 샤브리나 카펜터의 새로운 버전을 이렇게 여기에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너 혹시 고의로 왜곡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더기버스인지 아니면 피프티 멤버들의 가족들 또는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관련자든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가 연루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뒷공작, 여론 조작을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 무엇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의 최후의 수작질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피프티 멤버들과 더기버스가 공모를 했건 하지 않았건 이번 템퍼링 사태는요. 산업 스파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산업 스파이가 무엇을 의미하죠? 첫 번째로는 해당 회사의 공식 보도자료와 간행물, 보고서 등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서 산업 기밀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둘째는 인적 자원 유출에 의한 방법입니다. 해당 회사의 사원을 스카우트하는 방법인 거죠. 셋째는 경쟁 회사에 잠입하여 불법적으로 기밀 정보를 매수하고 협박 절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번 피프티 템퍼링 사태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전홍준 대표님 애시당초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를 용역 외주업체지만 공동체로서 모든 정보를 공유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더기버스의 직원들 대다수가 직접 피프티 멤버들이 관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피프티 멤버들이죠. 그리고 경쟁회사에 잠입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매수, 절취. 자, 아시다시피 이메일이라던가 메신저가 복구되는 족족 하나같이 자료들을 은폐하고 삭제하고 공유하지 않았던 내역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더기버스의 행동은 그냥 템퍼링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 수준이다. 이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는요. 해외에서는 굉장한 중범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징역형을 굉장히 강력하게 선고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 민사로 들어가거나 사기죄가 되어서 굉장히 적은 기간의 형벌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어요. 만약 이 피프티 멤버들과 그의 가족들이 정말로 이번 템퍼링 사태, 심지어 템퍼링이라는 게 더기버스에서 다 진행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여론 조작,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강력한 비방 내용들이 정말 이 멤버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는 순간, 안 그래도 지금 이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만 해도 수백억 단위가 산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멤버들은요, 이 산업 스파이, 템퍼링과 같은 이런 행태의 책임을 아마 평생 져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 멤버들이 방탄소년단과 뉴진스와 같은 그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집중해서 보셨을 텐데 이때까지 봐왔던 이 PFT 멤버들이 이런 굉장한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며 소속사와 똘똘 뭉쳐 정상만을 향해 달려가는 걸그룹들과 이 PFT 멤버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비교 불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계속하여 지금 이 멤버들에 대한 항고 내용들, 그리고 더기버스 안성일 씨의 경찰 조사,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영상들이죠.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항고 이후에 본안 소송에서 쏟아질 또 정말 골머리 아픈 이 기나긴 장기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멤버들 글쎄요, 상처밖에 남지 않은 결과들밖에 뻔히 예고되지 않은데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정말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개인적으로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이 PFT 멤버들의 뒷공작이 아닐까라고 의혹받고 있는 여론몰이와 이 더기버스 측에서 진행하고 있지 모를 저런 뒷공작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